지금 카페에서 마스크 쓰고 노트북으로 사연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은 긴장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평화롭고 참 좋네요. 요즘 다들 마스크 쓰시잖아요. 이 마스크가 다들 그렇듯 저도 처음에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입 주변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도 해서 뭔가 했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얼마나 마스크가 밉던지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근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니 마스크가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화장 연하게 해도 되고 남들 앞에서 표정 관리해야 할 때 마스크가 얼굴을 가려주니까 표정 관리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게다가 선크림 바를 필요도 없으니 이제는 마스크 쓰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가 끝나도 왠지 마스크를 계속 쓸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아주 큰일을 겪었어요. 사랑과 전쟁 프로그램 다들 아시죠? 다 드라마고 대본인 줄 알았더니 그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이야기를 제가 겪었거든요. 이 일을 어디든 터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긴 좀 모호한 주제이기도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왜 가끔 그런 데 있잖아요. 나를 아는 사람보다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점을 보러 가고 타로를 보러 가고 또 바에서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나 봐요. 모르는 사람에게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곳에 제 이야기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오해 마세요. 제 주변에 친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오지랖 넓고 외향적인 성격이라 누구와도 두루두루 잘 지냈거든요. 특히 저에게는 30년 지기 아주 절친한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과거형이 되었지만요. 오늘 제 이야기는 바로 이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와 친구는 국민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부터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아직도 그 친구와의 첫 만남이 생생히 기억나요. 4학년으로 올라가고 새로운 반을 배정받은 날,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교실로 들어갔죠. 벌써 몇몇 친구들은 자기들만의 무리가 생겨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도 금세 그 무리에 속해서 같이 수다를 떨고 친해지고 있었죠. 반 친구들 중에 무리랑 섞이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져서 창밖만 쳐다보고 있는 한 친구가 눈에 띄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전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특유의 오지랖으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갔어요. 안녕, 나는 김지원이라고 해. 넌 이름이 뭐야? 나는 최민정. 와, 너 그 티셔츠 되게 귀엽다. 고마워. 내가 시장 갔을 때 직접 고른 거야. 그래? 근데 왜 혼자 창밖만 보고 있어? 이리 와서 우리랑 같이 놀자.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에이, 그래도 오늘이 4학년 첫날인데 같이 놀자. 무척이나 낯을 가리던 그 친구를 무리로 데려와 함께 어울리게 만든 것도 저였어요. 낯을 가릴 뿐 조금 친해지니 조잘조잘 말을 꺼내던 그 친구를 보면서 좋은 친구가 되겠다 생각했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이에 살더라고요. 우리 그럼 앞으로 학교 같이 갈래? 좋아. 그 후로 저희는 등하교를 항상 같이 했어요. 항상 지각하던 저를 깨워주러 민정이가 저희 집으로 저를 데리러 오곤 했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민정이를 참 좋아했어요. 저를 데리러 와주는 민정이 덕에 항상 하던 지각도 안 했으니까요. 지원아, 학교 가자. 어머, 민정이 왔어? 지원이 또 늦잠 잤지 뭐니? 금방 아줌마가 준비시킬 테니까 5분만 기다려줘. 네, 아줌마. 그러면 저희는 항상 손을 잡고 학교로 갔습니다. 털털한 저와 세심하고 꼼꼼한 민정이. 저희는 자연스럽게 절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특히 전업주부였던 저희 어머니와 달리 민정이는 부모님 모두 맞벌이로 무척 바쁘셔서 하교하면 꼭 같이 저희 집으로 와서 저녁을 챙겨 먹거나 때때로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동생밖에 없었기 때문에 꼭 언니나 여동생이 있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친구처럼 자매처럼 모든 걸 함께하고 친하게 지내는 모습이요. 그런데 민정이가 있어서 꼭 제 자매가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민정이를 거의 식구처럼 여겼습니다. 외식을 할 때도 민정이도 같이 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거 민정이도 좋아하겠다. 다음에 오면 해줘야겠다. 하고 저만큼이나 더 민정이를 챙기셨거든요. 덜렁거리는 저와 달리 진중한 민정이는 항상 어른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았죠. 민정이도 외동딸의 맞벌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더 의지하는 면도 있었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할 때도 꼭 저랑 같은 곳에 가려고 밤마다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도 저랑 같은 과를 가고 싶어서 그 친구가 하고 싶었던 국문학과 대신 저를 따라 사회복지학과로 따라왔으니 말 다 했죠 뭐. 그 덕인지 저희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모두 같이 나왔습니다. 서로의 기쁜 날, 슬픈 날 모두 함께 했죠. 특히 제가 민정이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낀 날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체육 시간에 받은 전화 한 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담임 선생님께서 제게 얼른 집으로 가보라고 해서 집에 왔더니 할머니가 펑펑 울고 계시더라고요. 아가,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쩜 좋아? 우리 아가 불쌍해서 어째? 하면서 저를 끌어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얀 이불을 덮고 있던 엄마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몸을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무섭고 우리 엄마가 맞나 싶고 그냥 죽은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악몽을 꿀까봐 잠도 못 자고 계속 눈을 뜬 상태로 있었던 기억만 나네요. 그럴 때 제 옆에서 손을 잡아준 사람은 다름 아닌 민정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장례를 치르는 내내 민정이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장례식장에 같이 있어 주었고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손님을 맞아주기도 하고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아줌마들을 도우면서 싹싹하게 상을 치러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께서도 제 손을 잡으시며 세상에 나이도 어린데 저렇게 엄마 상 치르는 내내 옆에 있어주는 친구는 처음 봐. 저 친구 절대 놓치지 마. 너무너무 좋은 친구야. 인생에 단짝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그 손 꼭 잡아. 알겠지? 하면서 제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가끔은 저희 둘을 자매로 부르기도 하고 가끔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한테 민정이는 정말 가족 그 이상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집에 여자라고는 없고 아빠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없어서 저는 엄마처럼 민정이를 의지하기도 했고 그럴 때마다 민정이는 절 동생처럼 친구처럼 아껴주고 돌봐줬습니다. 친구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저와 민정이도 워낙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고 초중고 대학교 모두 같이 나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음식 취향, 음악 취향, 옷 취향은 물론 남자 취향까지 모든 취향이 거의 쌍둥이처럼 닮아갔어요.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둘은 비슷해도 너무 비슷해서 한 남자를 같이 좋아한 적도 있었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대학교 시절의 과대표 오빠였죠. 리더십 있고 학생들을 잘 챙기는 모습에 한눈에 반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오빠한테 첫눈에 반하자마자 민정아, 저 오빠 너무 괜찮지 않아? 나 저 오빠한테 빠진 것 같아 하고 말을 했는데 민정이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그래? 그렇게 좋아? 하고 제게 묻더라고요. 저 오빠 진짜 내 완벽한 이상형이야.
저 오빠 인기 진짜 많은 거 알지? 입학 전부터 엄청 유명했대. 고등학교 때도 그 학교 얼짱이라고 하더라. 근데 심지어 우리 과에도 수석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자마자 교수님들이 과대하라고 했다잖아. 역시 얼굴만 잘생긴다고 다가 아니라니까. 얼굴은 얼굴인데 또 성품에 머리까지 좋으니 저런 사람이랑 사귀는 여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고 그 오빠 칭찬을 엄청 늘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고 또 저 말고도 그 오빠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 사귀는 건 꿈도 꾸지 못했죠.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아이들 좋아하듯이 그 오빠를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는 행운이 제게 생겼죠. 그 오빠랑 제가 사귀게 된 겁니다. 평소 저 오빠랑 사귀는 여자는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그 행운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바로 저였더라고요. 아직도 그날이 생생히 기억날 정도인데요. 민정이와 제가 수업을 마치고 근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 오빠 얘기를 민정이에게 많이 했었고 민정이는 항상 듣고만 있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그날 호프집에 그 오빠가 혼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야 민정아 무슨 일이야? 오빠가 왔어 하고 오빠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오빠 혼자 오신 거예요? 저희랑 같이 술 마셔요. 저 민정이랑 같이 먹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래도 될까? 오늘 뭔가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집에서 혼자 마시긴 싫어서 하며 저희 테이블에 같이 착석을 했죠. 그리고 그날 2시간이 넘게 서로 얘기를 나눴고 민정이는 저와 오빠가 시간을 보내라며 자리를 쓱 피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서 도도할 줄 알았던 오빠는 의외로 다정하고 여린 성격이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다 보니 그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날 오빠가 제 연락처를 물어봐서 그 후 자주 통화를 하게 되었고 단둘이 만나는 횟수도 늘어나면서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빠랑 연락하는 내내 그 과정을 모두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제게 연애 상담을 자주 해주었죠. 용기 내서 오빠에게 고백을 하고 난 뒤 저는 그 오빠를 좋아한 지 3개월 만에 오빠와 사귀게 됐고 이 사실을 민정이에게 제일 먼저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민정이는 축하한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었고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 자연스럽게 민정이는 저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항상 제 자취방에 먼저 와서 저와 함께 학교를 가고 수업도 같이 짰었는데 제가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저를 점점 멀리 하더군요. 원래 남자친구가 생긴 사람이 연락을 먼저 끊는 게 대부분인 반면 저희 둘 사이에서 만남을 피한 건 제가 아니라 민정이었어요. 그러니 저는 괜히 민정이에게 미안했죠. 혹시나 남자친구와 저희 데이트를 방해할까봐 일부러 민정이가 피하는 것 같아서 한 번은 대놓고 말도 했습니다. 민정아, 요새 왜 자꾸 내 연락 피해? 내가 남자친구 생겨서 그래? 내가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너랑 만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 좋아하진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요새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번엔 장학금도 받으려고 공부 중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 괜히 오해하지 마.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민정이었지만 차마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민정이 둘 다 제 옆에 두고 싶었지만 그게 제 욕심 같아서 저도 민정이가 원하는 대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남자친구와 1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민정이랑 만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저희 사이는 멀어졌었죠. 하지만 남자친구와는 그닥 오래가지 못했어요. 사귀기 전에 오빠에 대한 환상을 너무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사귀면서 마음이 점점 식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듯이 남자친구는 약간
바람둥이 기질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를 두고 딴 여자를 만난 건 아니지만 여자 후배의 부탁이나 연락 같은 것을 피하지 않고 다 받아주더라고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그게 서운해서 한 소리 했지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도 잘 안 되고 점점 정 떨어지는 행동만 했습니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1년 뒤 군대를 갔고 전 입대 초반은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자주 못 보고 연락도 못 하는 게 힘들어져서 결국 권태기로 인해 헤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그 남자와 헤어졌다는 사실이 학교에서 소문이 났고 제가 이별에 힘들어할 때 민정이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너 헤어졌다며? 너네 집으로 내가 갈까? 민정아, 나 지금 네가 너무 필요해. 내가 갈게. 우리 빨리 만나자. 하고 저희 둘은 정말 오랜만에 민정이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말이 없던 민정이가 너 그 오빠랑 정말 헤어진 거 맞아? 진짜 맞아? 하고 묻더라고요. 맞아. 완전 끝났어. 사실 군대 가기 전부터 좀 그랬어. 내가 여자 후배랑 단둘이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나 몰래 만난 적도 많고 또 점점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지치고 더 이상 못 참겠더라. 진짜 짜증난다. 난 진짜 그 오빠 많이 좋아했었는데 하고 펑펑 울었죠. 민정이는 그저 우는 저를 옆에서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민정이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 했죠. 야, 최민정, 근데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어? 내가 너희 집에 몇 번이나 전화했는지 모르지. 그럴 때마다 너 없다고 하더라. 갑자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연락한 거야? 나 그동안 너한테 너무 서운했어. 라고 솔직하게 말했더니 글쎄 민정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나 사실 할 말 있는데. 그래,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냥 네가 지금 헤어졌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도 그 오빠 엄청 좋아했었어. 뭐라고? 그게 사실이야? 언제부터? 실은 내가 너보다 그 오빠 먼저 좋아했어. 근데 네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나도 무슨 말을 못하겠더라.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말할걸. 진짜 후회 많이 했어. 말할까 말까 말이 망설였는데 내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이거 말 안 하고 넘어가며 평생 네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서 하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는 겁니다. 정말이야? 네가 오빠를 좋아했다고? 민정아, 난 몰랐어. 정말이야. 네 마음 알았으면 절대 그 오빠한테 그렇게 안 했을 거야. 정말 몰랐어. 미안해. 하고 민정이에게 사과를 했죠. 아니야, 다 지난 일인데 뭐. 나도 내 마음 편하려고 말한 거야. 너랑 나 어차피 한 몸이잖아. 누구라도 잘 됐으면 됐지 뭐. 이젠 정말 괜찮아. 처음엔 네가 많이 미웠는데 정말 이젠 괜찮아.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오빠랑 사귄 후부터 날 피했구나. 그치. 좋아하는 남자가 내 눈앞에서 너랑 연애하는 모습 보기가 좀 그렇더라. 정말 미안해. 남자 하나 때문에 우리 우정이 갈라질 뻔했네. 내가 그 오빠랑 헤어지길 잘했네. 그 이후 저희 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알바도 같이 하고 취업 준비도 같이 했지만 아쉽게도 민정이는 같은 회사에 들어오지 못했고 저만 입사를 하게 됐죠. 하지만 그 후 민정이도 취업을 했고 저희 둘은 그 이후에도 바쁘게 지냈고 가까이 살았기에 자주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년. 저희 둘 다 30 중반이 됐습니다. 저는 친한 언니가 소개시켜준 남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정이는 몇 번의 연애를 했지만 그때 당시엔 솔로였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할 때 민정이가 정말 많이 도와줬고 민정이 덕분에 결혼 준비 역시 무사히 할 수 있었죠.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해서 민정이와 멀어지게 될까 걱정됐지만 그건 저만의 기우였습니다. 결혼한 이후로도 저희 우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남편과 민정이 역시 자주 보며 친해졌기 때문에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왔죠. 주변에서는 신혼집에 저렇게 자주 놀러오는 게 민폐 아니냐고들 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유쾌했기 때문에 저희만 좋고 즐거우면 됐지 사람들이 뭐라건 아무 걱정하지 않았죠. 다같이 술 한잔 기울이다 보면 민정이는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어울리며 만나던 저희 셋은 제가 영업부서로 일을 옮기고 출장이 잦아지면서 그 빈도수가 차츰 줄었어요. 남편 역시 직장이 무척 바빠지기 시작해서 저희 부부는 한동안 일에 매진했죠. 특히 제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때면 1, 2주 집을 비우게 돼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 한평생 공부만 하던 사람이라 집안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고 라면도 잘 못 끓이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종종 카레니 곰탕이니 끓여 놓고는 가지만 출장이 길어지는 때면 남편은 저녁을 항상 중국 음식 배달시켜 먹는 걸로 때우곤 했습니다. 걱정도 되고 신경이 쓰여서 이런 고민을 민정이에게 털어놓곤 했습니다. 아휴, 이번 출장도 3주간 가는 건데 진짜 걱정이야. 우리 남편 알잖아. 요리라고는 계란 후라이밖에 못하는 거. 또 매번 배달 음식만 시켜 먹